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죽음 앞에서 그는 단 하나의 거래를 제안했다. 단 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품어온 진심, 아들은 뒤늦게 깨닫는다. 잃어버린 시간 되찾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해질녘의 붉은 노을이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의 오래된 감나무 가지를 쓸쓸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봉창 너머로 스며든 옅은 빛은 방안을 더욱 침울하게 만들었습니다. 삐걱이는 문풍지 사이로 스며드는 초겨울 바람은 이한의 거친 숨소리와 어우러져 듣는 이의 마음을 더욱 시리게 하였습니다. 이한은 솜잎을 위에서 앙상하게 마른 몸을 뒤척였습니다. 뼈마디를 파고드는 통증은 그의 얼굴을 일그러뜨렸고 가쁜 숨은 마치 낡은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처럼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신의 운명을 애써 거부하려는 듯 침상 위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생의 기운이 다한 육신은 그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희미한 의식 속에는 회한의 물결만이 끝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한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 간호의 고단함과 다가올 이별의 슬픔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차가운 물수건으로 이한의 땀 흐르는 이마를 조심스레 닦아주던 그녀의 손길은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그 안에는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하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한의 손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메마른 나뭇가지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한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을 마주한 그의 눈동자에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 가지 절박한 염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는 듯하더니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여보, 나의 아들을 보았소. 목소리는 쉰 소리가 났고 마지막 음절은 공기 중에 흩어져 버리는 듯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금세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아들에 대한 이한의 회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는 남편의 마지막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불효를 저지른 아들은 오랫동안 이 집을 찾지 않았습니다. 떠나간 아들의 마음은 얼음처럼 굳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오지 않을 것이요. 그 아이는 나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이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모든 고통과 후회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실수, 그로 인해 평생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에게 남긴 깊은 상처가 그의 숨통을 조여오는 듯했습니다. 아버지로서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들,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 그리고 끝내 오해로 점철된 관계는 그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애써 손을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품속에 깊이 간직했던 무언가를 더듬어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낡고 녹슨 세 개의 구리동전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딘 듯
동전의 표면은 거칠고 달아 있었지만 이하는 그것들을 마치 세상의 전부인 양 소중하게 쥐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동전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작은 구리 조각들 속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연과 간절한 바람이 깃들어 있는 듯 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 동전들이 이한에게 얼마나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때 그 동전들은 이한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고 동시에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전들은 아들에 대한 이한의 마지막 사랑이자 해결되지 못한 회한의 증표가 되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한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 피어난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동전들을... 그의 목소리는 다시 끊겼습니다. 고통이 그의 온몸을 덮쳤습니다. 꺾이는 나뭇가지처럼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윤씨 부인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부디 편안히 가세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녀의 눈물은 이한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한의 눈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의 어둠 속으로 스러져 가는 노을을 향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어둠이 마을을 집어삼키듯 그의 생명 또한 서서히 꺼져갔습니다. 마지막 희미한 숨을 토해내며 이한의 몸은 경련을 멈추고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고통의 흔적이 없었지만 깊은 회한의 그림자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남편의 손에 쥐어 있는 3개의 구리 동전을 보았습니다. 이한의 굳게 닫힌 소나기 속에서 동전들은 마지막 온기를 잃어가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죽음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방 안에는 슬픔에 잠긴 윤씨 부인의 흐느낌과 창밖의 밤바람 소리만이 가득 맴돌았습니다. 총 2341자입니다. 고요함 속에서 윤씨 부인의 흐느낌마저 잦아들었을 때 방 안에는 섬뜩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마저 그 기운을 잃었는지 불꽃은 가느다랗게 흔들리다 이내 꺼져버렸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초가집 침상 위에 이한의 싸늘한 육신 곁에 한 줄기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존재감을 뚜렷이 드러내었습니다. 이한은 자신의 몸이 한없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육신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익숙한 초가집의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검은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사내가 침상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어둠 속에 스며든 듯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으나 그의 존재는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하는 듯 엄숙했습니다. 그 사내 저승사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한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한은 자신이 죽었음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생전에 그토록 두려워했던 죽음이 이리도 고요하고 또렷하게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애써 목소리를 내보려 했으나 쉰 숨만 헐떡일 뿐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육신을 떠난 영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승사자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운 바람처럼 스산했으나 묘하게도 마음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대의 명이 다하였습니다. 이제 이승에서의 모든 인연을 놓으시고 저를 따라가셔야 합니다. 이하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사무치는 회한이 가득했습니다. 용서를 빌지 못한 죄책감, 전하지 못한 진심이 그의 영혼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저승사자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닿지 않는 손짓이었으나 그 안에는 그의 모든 절규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만 더. 이하는 간절히 속삭였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저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저승사자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습니다. 그는 고요히 이한의 애원을 듣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생명은 하늘의 뜻이요. 정해진 때가 되면 누구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승의 시간은 그대에게 더 이상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아들입니다. 이대로 떠나면 저는 영원히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이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영혼의 눈물이었으나 그 아픔은 생전의 고통보다 더 깊었습니다. 단 한 시즌만이라도 아들을 만나 지난날의 잘못을 빌고 싶습니다. 저의 참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승사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은 영겁의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하는 저승사자의 눈빛에서 어떤 기운을 읽어내려 애썼으나 아무것도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한한 고요함만이 그를 애워쌌습니다. 이윽고 저승사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낮고 신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그대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았습니다. 허나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염원의 대가는 그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아들에 대한 사랑, 윤씨 부인과의 정, 그 모든 것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이미 다른 무엇인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니, 쥐어져 있었다기보다는 그의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세 개의 구리 동전이었습니다. 이하는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싸늘하게 굳은 육신이 여전히 동전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는 이한의 시선을 따라 그 동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대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이한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동전들은 저의 젊은 날의 어리석음을 기억하는 증표이자 저의 모든 삶의 무게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들에게 전해야 할 마지막 진심의 조각입니다. 그는 동전 하나하나에 깃든 삶의 고통과 희망,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떠올렸습니다. 저승사자는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짓에
이안의 육신이 쥐고 있던 세 개의 구리 동전이 스르르 풀려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동전들은 저승사자의 차가운 손바닥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녹슬고 낡은 구리 동전들이었으나 저승사자의 손 위에서는 묘한 빛을 발하는 듯 했습니다. 그대의 염원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세 개의 동전을 대가로 그대에게 한 시즌의 시간을 허락합니다. 저승사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의 어둠이 잠시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허나 명심하십시오. 단 한 시즌 뿐입니다. 그 시간 안에 그대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대는 영원히 저승의 길을 떠돌게 될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기회는 없습니다. 예하는 저승사자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심장, 아니 영혼은 다시 뛰는 듯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으나 그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희미한 희망을 붙잡고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승사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요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존재는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깊은 침묵과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하는 다시 자신의 육신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싸늘하게 식은 그 몸은 이제 저승사자의 손에 넘어간 구리 동전들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한 시즌의 희망으로 인해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한 시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했지만 동시에 그 막막함 속에서 새로운 의지를 찾아내었습니다. 아들에게 향한 그의 간절한 마음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초가지만은 한 시즌의 희망으로 인해 묘한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싸늘히 식은 자신의 육신 곁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육신은 더 이상 숨쉬지 않았으나 그의 영혼은 뜨거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승사자와의 거래로 얻은 귀한 시간은 그의 심장을, 아니 영혼의 맥박을 거세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한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미 마른 지 오래였으나 그 비탄은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하는 아내의 곁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려는 듯 손을 뻗었으나 그의 손은 허공을 가를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승의 존재가 아니었기에 그녀에게 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아들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육신이 놓인 침상 옆 낡은 괴짝 위에 놓인 오래된 서책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오랜 기록이자 숨겨진 진실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흔한 고서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이한이 평생을 짊어진 비밀과 아들을 향한 뒤늦은 속죄가 고스란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초저녁의 희미한 빛마저 사라지고 등잔불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위태로운 불빛 속에서 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소리가 이한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준이 오는 소리였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기대와 함께 밀려오는 쓰라린 고통에 몸을 떨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원망의 벽이 너무나도 두껍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한시진이라는 희망은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한 남자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준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죽음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슬픔보다 더 짙은 싸늘함이 감돌았습니다. 무심한 눈빛은 방 안을 훑었고 곧이어 침상 위에 누워있는 이한의 육신과 그 옆에 주저앉은 윤씨 부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일그러졌으나 이내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아들의 인기척을 느끼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이준의 모습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녀는 아들과 남편 사이의 깊은 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준아, 내 아비가 결국 그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섞여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주는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요, 어마마마? 제가 오지 않을 줄 아셨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날선 비웃음과 깊은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시신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지난 세월의 분노와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아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병들었는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침상 옆에 놓인 작은 괴짝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이끄는 듯 그의 시선은 낡은 서책에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이 한의 영혼은 자신의 모든 남은 힘을 서책에 집중했습니다. 서책은 마치 스스로 움직이려는 듯 희미하게 떨리는가 싶더니 괴짝 위에서 살짝 앞으로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이주는 그 기이한 움직임에 저도 모르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낡은 종이의 거친 표면을 스치자 잊었던 과거의 기억이 아련히 스쳐가는 듯 했습니다. 이것은 이주는 의아한 표정으로 서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낡은 서책은 오랜 세월 아버지의 손때가 묻어 있었고 페이지의 곳곳에는 희미한 얼룩과 닳아버린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서책을 품에 안았습니다. 서책에서 풍기는 묵은 종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묵직한 기운이 그를 감쌌습니다. 이 안의 영혼은 아들이 서책을 쥐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숙제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책 속에 담긴 진실이 언젠가 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영혼은 더욱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한시진의 시간은 무섭도록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낡은 서책을 든 이준의 시선은 싸늘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아들의 눈빛 속에서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원망을 읽어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존재감 속에서도 이한은 아들에게 전해야 할 것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자 그가 평생 짊어진 죄의 무게를 담은 증표였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다시금 모든 의지를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품속,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옷깃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바라는 푸른 기운이 한 점으로 모이는가 싶더니 이내 3개의 낡은 구리동전이 허공에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동전들은 희미한 빛을 발하며 마치 보이지 않는 실에 매달린 듯 흔들리다 이준의 손을 향해 천천히 미끄러져 날아갔습니다. 이준은 저도 모르게 손에 들었던 서책을 내려놓고 날아오는 동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손바닥에 닿는 동전의 차가운 감촉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손에 쥐어졌던 그 동전들이었습니다. 녹이 슬고 닳아버린 동전들을 보는 순간 이준의 얼굴은 더욱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의 입가에는 경멸에 찬 비웃음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아버님께서 제게 남기시려는 마지막 유품이십니까? 이 하찮은 푼돈으로 지난 세월의 업보를 갚으시려는 것이옵니까? 이준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동전들을 꽉 쥐었다가 이내 모든 것을 토해내려는 듯 거칠게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낡은 구리동전 3개가 돌바닥에 부딪히며 처량한 소리를 냈습니다. 동전들은 제각기 다른 방향으로 굴러가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씨 부인은 이준의 행동에 흐느낌조차 멈추고 아연실색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시금 뜨거운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 사이에 놓인 골이 너무나도 깊고 단단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아들의 뼈아픈 거부에 주저앉을 듯 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어마마마, 더 이상 아버님 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저리 돌아가십시오. 이주는 차갑게 내뱉고는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뒤를 돌아섰습니다. 낡은 서책은 그대로 탁자 위에 던져둔 채였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쿵쿵 하고 차갑게 울리며 방문을 나섰습니다. 문풍지가 바람에 펄럭이며 그의 그림자가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윤씨 부인은 망연자실한 채 바닥에 굴러다니는 구리동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차마 그것들을 주워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아내의 비탄에 찬 얼굴을 보며 깊은 죄책감과 함께 무어라 말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늘 그의 곁을 지켜주었고 그들의 아들조차 외면하는 아비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절망만이 그의 영혼을 휘감는 듯 했습니다. 이주는 초가집 문을 박차고 나와 마을 어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억눌렸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마을 어귀 숲길에서 걸어오던 김상인과 마주쳤습니다. 김상인은 갓을 비스듬히 쓰고 부채를 들고 있었으며 초저녁의 어스름 속에서도 그의 탐욕스러운 눈빛은 선명했습니다. 아이고, 이준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아비 상을 당하고도 그리 급히 나서시는 것을 보니 정녕 효자시군요. 김상인은 이준을 향해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는 비수 같은 조롱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긴 영감께서는 평생을 그리 살지 않으셨습니까? 돈 한 푼 없던 양반 나부랭이가 뒤늦게 뭘 바라겠습니까? 김상인의 비꼬는 말에 이주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상인의 언급은
단순히 아버지를 비난하는 것을 넘어 이한의 젊은 시절 그가 짊어졌던 가난의 굴레와 그로 인한 치부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이주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표정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김상인을 스쳐 지나쳐 묵묵히 밤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마을 어귀에서 멀어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통함에 잠겼습니다. 한 시즌의 시간은 이제 절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없이 엇갈리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그의 영혼은 더욱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주는 김상인의 조롱 섞인 말을 뒤로 한 채 밤의 어둠 속으로 더욱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의 숲길은 으스름한 달빛조차 가려버릴 만큼 울창한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낙엽 밟는 소리만이 그의 거친 발걸음과 함께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해묵은묵은 원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격렬한 회오리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치며 걷는 동안 잊으려 애썼던 과거의 잔영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주는 여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아버지를 영웅처럼 따랐습니다. 굳건한 품에 안겨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잊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이한은 늘 집을 비웠고 돌아올 때마다 술에 취해 어머니를 울리기 일쑤였습니다. 집안은 가난에 찌들어 있었고 늘 끼니 걱정을 해야 했습니다. 어린 이준에게 아버지는 한없이 나약하고 무책임한 존재로 각인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어찌하여 그리 나약하셨습니까? 이주는 공허한 숲을 향해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마 다 지우지 못한 어린 날의 상처와 배신감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김상인의 비아냥거림이 다시금 그의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돈 한 푼 없던 양반 나부랭이. 그 말은 이준의 가슴에 또 다른 비수를 꽂는 듯했습니다. 아버지가 지고 살았던 가난의 무게가 이준에게도 깊은 상흔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평생을 벗어나려 발버둥쳤습니다. 이준은 발길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빽빽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달은 유난히 희미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삶처럼 어둡고 고독한 풍경에 잠시 망연자실한 듯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조차 그는 따뜻한 위로 대신 얼어붙은 분노를 택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패였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랜 시간 숲길을 헤매던 이주는 마침내 익숙한 초가집의 문턱에 다다랐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어머니 윤씨 부인은 이미 잠자리에 드셨는지 방 안에서 어떠한 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망설임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싸늘하게 식어버린 방 안의 공기가 그의 심장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연스레 탁자 위 아버지가 내밀었던 낡은 서책에 닿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책을 응시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엇 때문에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서책을 내밀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미처 다하지 못한 말이 담겨 있을 거라는 막연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주었던 구리 동전을 내던졌을 때 느꼈던 격렬한 분노가 여전히 그의 심장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차가운 돌바닥에 부딪히며 쨍그랑거렸던 동전 소리가 잊히지 않았습니다. 이주는 천천히 서책의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낡은 종이의 거친 촉감을 느끼는 순간 알 수 없는 전율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는 서책을 집어들고 탁자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서책의 켜주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굳게 닫힌 서책을 무심코 펼쳤습니다. 낡고 해진 종이들 사이로 빼곡한 글씨들이 드러났습니다. 글씨는 오랜 세월이 흘러 흐릿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아버지만의 필체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주는 그 글씨들을 읽어내려가려는 듯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책의 가장 안쪽, 거의 알아볼 수 없는 희미한 자국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추려 한 듯 종이가 겹쳐져 있는 부분에서 아주 옅은 지도의 윤곽이 잠시 모습을 드러내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희미한 꿈처럼 온전한 형태를 갖추지 못한 채 흐릿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러나 이주는 그 순간 가슴속에 알 수 없는 동요를 느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지도의 윤곽을 더듬는 순간 바람이 불어와 서책의 페이지가 휙 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도의 희미한 모습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다시 빼곡한 글씨들만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이주는 닫히려는 서책을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의아함이 교차했습니다. 방금 보았던 것이 착시였는지 아니면 정말로 서책 속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서책을 훑어보았으나 지도의 흔적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진심을 알 수 없었고 자신을 짓누르는 이 감정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낡은 서책은 침묵한 채 그의 손에 들려 있었고 밤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독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을 쓸쓸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아버지가 건넨 낡은 서책을 든 채 여전히 탁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스쳤던 희미한 지도의 윤곽은 착시였을까? 아니면 어둠이 빚어낸 덧없는 환상이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그 형상은 이준의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는 서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낡은 종이장 위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것으로 보이는 글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들은 이준의 눈에는 여전히 의미 없는 공백으로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서책의 가장 깊숙한 안쪽, 종이가 겹쳐진 듯한 부분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 이끌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까? 그의 손가락은 무심코 그 부분을 더듬었습니다. 낡은 종이의 표면은 다른 곳과 다르게 미묘하게 두터웠고 손끝에 아주 작은 틈이 느껴졌습니다. 이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한이 그토록 간절한 눈빛으로 이 서책을 건넸던 이유가 혹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막연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조심스럽게 틈을 벌리자 그 안에서 얇게 접힌 종이 한 장과 함께 손바닥만한 또 다른 종이 조각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이주는 놀라 손에 든 서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들을 집어들었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방 안에서 그 종이들은 더욱 하얗게 빛나는 듯 했습니다. 먼저 집어든 것은 얇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펼쳐보니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짧은 글이었습니다. 이주는 글자의 행간을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내 아들아, 이준아. 차마 너에게 말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감나무 아래에 묻힌 것이다. 너의 어미가 아꼈던 비녀와 나의 모든 죄를 담은 화첩이 함께 묻혀 있다. 이 비루한 아비의 마지막 소원은 이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감나무 아래 어머니의 비녀. 그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직 철부지였던 그 시절, 어머니는 늘 머리에 꽂았던 은비녀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비녀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빛나던 어머니의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종종 어머니의 비녀를 오래도록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어머니의 비녀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고귀함과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소박한 삶의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이주는 그 비녀가 어떤 의미였는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이주는 다음 문장을 읽으려 했으나 글은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그 글을 완성하지 못했음을 말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 답답함과 함께 알 수 없는 궁금증이 차올랐습니다. 아버지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왜 마지막 순간까지 그토록 깊은 후회와 함께 이 글을 남겼던 것일까요? 이주는 다음으로 손바닥만한 종이 조각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예상대로 지도였습니다. 허름한 종이 위에는 먹으로 대략적인 윤곽만 그려진 지도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선들은 마을 어귀의 익숙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곳이 동그랗게 표시되어 있었는데 그곳은 다름 아닌 집 앞 마당에 홀로 서 있는 늙은 감나무였습니다. 감나무. 이주는 지도를 든 채 멍하니 감나무가 서 있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그 윤곽만 드러내는 감나무는 침묵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지켜본 듯 굽어진 가지들은 마치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주는 손에 든 종이 조각, 즉 지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남긴 글을 읽었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묻힌 어머니의 비녀와 아버지의 화첩. 그의 마음속에 혼란이 휘몰아쳤습니다. 무책임하고 나약하다고만 생각했던 아버지에게 이렇게 비밀스러운 유산과 함께 알 수 없는 참회록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은 짧고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글 속에는 이준이 평생 아버지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간절함과 죄책감이 엿보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에 대한 언급은 이준의 감정을 더욱 흔들었습니다. 그 비녀는 이안에게는 아내를 향한 미안함이자 삶의 고단함 속에서도 지켜내고 싶었던 한 가닥 희망이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이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행동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오랜 시간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아주 미묘하게 열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해묵은 원망과 분노는 여전히 뜨겁게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서책 속에서 발견된 낡은 지도와 유언글은 그에게 새로운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이주는 서책과 종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밤은 더욱 깊어졌고 그의 방안을 비추던 달빛은 창호지에 가려져 더욱 희미해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를 풀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의무감에 휩싸였습니다. 감나무 아래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아버지는 과연 무엇을 숨기고 싶었던 것일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묘한 깨달음과 함께 찾아온 궁금증, 그리고 여전한 혼란이 그의 밤을 지배했습니다. 그는 쉽사리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깊어진 밤, 이주는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품에 안은 아버지의 낡은 서책과 그 속에서 발견한 지도는 무겁고도 차가웠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물음표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토록 많은 것을 숨긴 채 떠나갔을까요? 그는 방안 탁자에 앉아 서책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그리고 비좁은 틈새에 숨겨져 있던 두툼한 종이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버지 이한의 긴 참회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치자 붓으로 눌러 쓴 아버지의 글씨가 희미한 달빛 아래 더욱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이주는 숨을 죽인 채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아들아 이준아, 이 비로한 아비의 마지막 고백을 들으려무나. 너는 평생 나를 원망하며 살았을 테다. 마땅히 그러했어야 한다. 나는 너의 어미를 만났을 때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한량에 불과했습니다. 가진 것은 천성이 게으르다는 조롱과 허울뿐인 양반의 이름뿐이었지요. 나는 너의 어미를 사랑했지만 내게는 그 사랑을 지킬 아무런 재력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너의 외가는 대대로 이름 있는 선비 가문이었지만 몰락한 아비를 만나 그 귀한 딸이 흙탕물 속으로 굴러떨어지는 것을 나는 차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너의 어미는 나를 만나 가진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은비녀는 한때 번듯했던 집안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비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았기에 그것을 팔아넘길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허기진 너의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찢어놓을 때 나는 매일 밤 고뇌에 시달렸습니다. 차라리 저 비녀를 팔아 당장 한 끼의 죽이라도 사 먹여야 하는가, 아니면 어미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켜주어야 하는가. 나는 결국 너를 버렸습니다. 아니, 버려야만 했습니다. 너의 어미가 병상에 눕고 굶주림에 허덕이는 너의 눈빛을 볼 때마다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너에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너를 살리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주기 위해 나는 너를 부잣집 문 앞에 두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피가 섞인 살을 떼어내는 듯한 고통 속에서 나는 너를 떠나보냈습니다. 그때 김상인이 내게 던졌던 조롱 섞인 말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저리도 무책임한 아비는 처음 보. 자식까지 내다버리니.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지만
나는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옳았습니다. 나는 너의 어미에게도 한없이 기겁한 사내였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너를 잃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볼 때마다 지옥을 사는 기분이었지만 내가 너를 부잣집에 보냈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너의 어미는 죽는 순간까지 너를 그리워하며 밤마다 울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너의 흔적을 찾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나는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혹여 너의 어미가 내가 너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너의 어미는 결국 나를 용서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숨을 거두기 전 내게 너를 꼭 찾아달라고, 그리고 그녀의 비녀를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비녀는 너의 어미가 모든 것을 잃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놓지 않았던 마지막 희망이자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나는 그 비녀를 너를 찾았을 때 전해주려 했으나 끝내 너에게 버려질까 두려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불행은 내가 재물을 탐하고 명예에 집착했던 어리석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너를 잃은 후에도 나는 그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간 너를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네가 번듯한 사내가 되고 어엿한 가장이 되는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너에게 다가설 수 없었습니다. 내 더러운 손으로 너를 다시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나는 너의 주변을 맴돌며 혹 네게 해가 될까 두려워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너를 볼 때마다 지난날의 죄책감과 후회로 목이 메었습니다. 나의 삶은 매 순간이 지옥이었습니다. 내 아들아, 이준아. 이 비루한 아비의 마지막 소원은 너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저 네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이 아비의 어리석은 선택이 너의 삶에 더 이상의 그림자를 들이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의 어미의 비녀와 나의 모든 참회가 담긴 화첩은 감나무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그곳에 너의 어미의 마지막 간절함과 나의 모든 죄가 담겨 있습니다. 부디 그 비녀를 받아주려무나. 그것은 내 어미의 전부였고 이 아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나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너의 어린 시절을 아프게 한 점, 평생을 원망 속에 살게 한 점,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한순간이라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 못난 아비의 마지막 거짓 없는 진심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 처음으로 나는 진실을 말합니다. 나의 아들아. 이준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흔들렸고 온몸은 얼어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그의 입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충격, 슬픔,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깊은 후회가 폭풍처럼 그의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아버지는 게으르고 무책임한 한량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가난 속에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를 악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난과 오해를 묵묵히 홀로 감당하며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김상인의 조롱 섞인 말이 그의 귓가에 다시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저리도 무책임한 아비는 처음 보오 자식까지 내다버리니. 그 비난은 아버지가 평생 짊어진 고통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아들을 위해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모든 것을 삼켜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그 비녀가 어머니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이안이 지키려 했던 유일한 희망이었다는 글귀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진실을 숨긴 채 홀로 고통스러워했다는 사실은 이준의 세계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비로소 아버지가 처했던 비참한 현실과 아들을 위해 스스로 파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순간들이 생생하게 펼쳐지는 듯했습니다. 아버지, 이주는 고통에 찬 신음과 함께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목에서는 터져 나올 듯한 울음이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십 년간 쌓였던 원망과 분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은 한없이 깊은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뼈저린 후회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오해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은 순간 그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찾아와 냉대하고 돌아서던 자신의 모습, 마지막 순간 아버지가 건넨 구리 동전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떠나던 잔인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그 모든 순간에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의 상처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주는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참회록은 그의 심장에 박힌 칼날처럼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를 향한 지독한 오해와 원망만이 가득했을 뿐 아버지의 진심과 희생을 헤아릴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향해 던졌던 비난과 저주는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와 비수가 되어 박혔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격렬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연민,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책이 뒤섞여 그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버린 순간 너무나도 늦어버린 깨달음에 몸부림쳤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의 절규는 깊은 밤 정적 속에 먹혀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통곡만이 울려 퍼질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던 것입니다. 이주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가 사실은 아버지의 더 큰 고통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깊은 후회만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이준의 손에서 종이가 미끄러져 떨어지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거래의 대가이자
아버지의 사랑 상징. 그 글귀가 불꽃처럼 그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하찮게 던져버렸던 구리동전이 아버지의 전부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진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은 순간 온몸은 죄책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안 돼! 이주는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시선은 동전이 향했던 마을 어귀의 숲길을 향했습니다. 그 길은 어둠 속에서도 후회로 물든 장소로 선명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방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밤이었지만 이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밤 공기가 스쳤습니다.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증표 구리 동전을 찾아야 한다는 절박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허락된 유일한 속죄의 기회임을 직감했습니다. 숲길은 더욱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드문드문 비치는 달빛은 길을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차가운 흘바닥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돌멩이와 마른 나뭇잎이 뒤섞인 땅은 거칠었고 그의 손은 순식간에 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어디 있느냐? 그는 울부짖듯이 중얼거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손끝 감각에만 의지한 채 동전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흙을 파고 휘저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 닿았던 그 동전을 다시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오해와 원망을 씻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지고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초조함과 절망감이 뒤섞여 그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차가운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은 이미 감각을 잃는 듯 했습니다. 그는 온몸의 힘을 다해 땅을 헤집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돌부리에 채여도 아픔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깊은 밤의 숲은 그의 절규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내던진 작은 구리 동전 하나가 이토록 무거운 의미를 지닌 줄을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지난 세월의 후회가 비수처럼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는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어둠은 동전을 삼킨 듯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무언가에 홀린 듯 숲길의 모든 흙을 뒤져낼 기세로 필사적인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절박함과 함께 체념의 그림자가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이준의 헐벗은 손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흙 한 움큼마다 천근만근 무거운 절망이 실려 있었고 뼈를 애는 바람은 사라져가는 희망을 비웃는 듯 했습니다. 이미 흙먼지와 상처로 범벅이 된 그의 손가락은 고통을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흙을 파헤쳤습니다. 그는 차가운 흙 속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숨결이라도 더듬어 찾는 듯 처절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작고 차가운 금속 조각이 스치는 감각이 전해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그는 더욱 필사적으로 흙을 헤집었습니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와 돌멩이가 살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마침내 손바닥 위로 드러난 것은 낡고 녹슨 구리 동전 하나였습니다. 어둡고 보잘것없는 동전이었으나 그에게는 비할 데 없이 귀한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주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지막이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동전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거친 동전이 피 맺힌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그 고통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진 죄책감과 후회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이 동전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자 어머니의 마지막 염원이며 자신이 너무나도 오해했던 사랑의 상징이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동전 속에서 그는 아버지의 필사적인 몸부림과 고뇌,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숭고한 사랑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뜨겁고 멈출 수 없는 눈물이 흙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한없는 미안함과 자신을 향한 자책, 그리고 지독하게 늦었지만 간절히 샘솟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진실을 외면했는지 통렬하게 깨달았습니다. 동자는 한때 버림의 상징이었으나 이제는 용서와 화해의 다리가 되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이주는 헐떡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자는 그의 주먹에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울고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자비한 시간은 조금도 그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아버지에게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마지막 남은 시간을 뒤늦게 깨달은 사랑과 이해로 채워드려야 했습니다. 이한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아득했습니다. 그러나 이주는 마치 바람에 실린 잎새처럼 전속력으로 내달렸습니다. 지친 다리는 불타오르고 폐는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힘과 비장한 각오가 솟아났습니다. 아버지의 병든 얼굴, 후회로 가득했던 눈빛이 그의 눈앞에서 선명하게 아른거렸습니다. 모든 발걸음, 모든 숨결은 하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이자 애원이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더 그에게 시간을 달라는 절규였습니다. 그는 어둠 속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멀리 마을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숲길은 절망의 통로가 아니라 이제 속죄와 희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심장은 격렬하게 울부짖는 북소리처럼 그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한 소나귀에서 따스하게 데워진 작은 구리동전은 그의 등불이자 약속, 그리고 영원히 잃어버릴 뻔했던 아버지와의 화해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저 멀리 빛나는 집을 향해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은 비로소 깨달은 사랑의 성역이었습니다. 이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습기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 비로소 익숙한 초가집의 실루엣이 희미한 새벽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쳐 비틀거리는 다리를 질책하며 마지막 힘을 끌어모았습니다. 따스하게 데워진 구리동전은 여전히 그의 소나기에 단단히 쥐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전해야 할 단 하나의 희망이자 그의 못난 후회를 씻어줄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초가집 마당에 발을 들인 순간 이주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에는 들려오던 장기침 소리나 문풍지 흔들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안감이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등불만이 방 안에 누군가 있음을 알렸습니다. 그는 망설일 틈도 없이 삐걱이는 나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이준의 모든 숨을 먹게 하였습니다. 앙상한 몸을 이불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아버지 이한의 창백한 얼굴이 등불 아래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검은 그림자처럼 우뚝 서 있는 낯선 존재가 이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존재해서는 안 될 불길한 기운을 내뿜는 듯했습니다. 몸의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사자, 저승사자였습니다. 이한의 눈은 이미 먼 곳을 바라보고 있는 듯 희미하게 열려 있었지만 그 시선은 아무것도 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미동도 없이 굳어 있었고 가슴을 오르내리던 희미한 숨결마저 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 순간 이주는 사자의 손이 이한의 가슴 위로 뻗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투명한 손길을 마치 연기를 걷어올리듯 이한의 몸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이한의 형상을 한 투명하고 희미한 빛의 덩어리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영혼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주는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였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너무나도 작고 맥없이 공간을 맴돌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겁게 타들어갔지만 더 이상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의 피가 식어버리는 듯한 충격에 이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사자는 아무 말 없이 이한의 영혼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영혼은 고통스러웠던 육신을 떠나 가벼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이한의 영혼은 마치 이준의 절규를 들은 듯 희미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혼의 얼굴에는 평생 이준에게 보여주지 못했던 깊은 슬픔과 애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고 간절했으며 동시에 모든 것을 놓아버린 듯한 체념을 담고 있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주는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주는 울부짖으며 앞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미 생을 떠난 아버지의 영혼은 손을 뻗는 그의 손길에 닿지 않았습니다. 사자는 말없이 영혼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경계가 갈라지는 듯한 섬뜩한 감각이 이준을 덮쳤습니다. 사자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냉정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이한의 영혼은 사자의 인도를 따라 서서히 문 밖으로 향했습니다. 빛의 형상은 점차 흐려지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 단단히 쥐어있던 구리동전이 힘없이 손바닥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를 또르르 굴러가더니 이안의 싸늘한 손끝에 닿을 듯 멈춰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는 그제야 뼈저린 후회와 함께 비통한 절규를 토해냈습니다. 너무나도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그토록 외면했던 구리동전에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희생이 담겨 있었음을 뒤늦게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사자와 아버지의 영혼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문턱 너머에는 차가운 새벽 공기만이 스산하게 감돌았습니다. 영원히 닿지 못할 진심과 찰나의 이별이 그에게 남긴 것은 오직 찢어지는 듯한 상실감과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싸늘한 육신을 붙들고 통곡하였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 정적을 깨고 온 마을에 비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영원히 아버지의 용서를 구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차갑게 식어버린 아버지의 몸과 그의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멈춰선 작은 구리 동전뿐이었습니다. 이주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불안감이 심장을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여 방문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방 안의 광경은 이준의 모든 숨을 멎게 하였습니다. 몸의 한기가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사자, 저승사자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아버지의 영혼이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사자는 말 없이 영혼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자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의 동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겁고 냉정한 침묵만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빛의 형상은 점차 흐려지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그제야 무릎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다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늦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이주는 고개를 들어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싸늘한 육신을 붙들고 통곡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주는 싸늘한 아버지의 육신을 붙들고 한참을 통곡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는 새벽의 정적을 찢으며 온 마을에 비통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었다는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차갑게 식어가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선 채로 텅 빈 군 밖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새벽빛이 이제 막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의식이 또렷해지자 이준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남긴 유서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낡은 서책 속에 숨겨져 있던 지조, 그리고 감나무 아래에 묻혀 있다는 어머니의 비녀와 아버지의 화첩.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남기고자 했던 진심이 그 유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비통함 속에서도 아들에게 모든 것을 전하려 애썼던 것입니다. 이주는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그의 다리는 풀려 있었지만 이제는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어루만지고 굳게 닫힌 방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뼈를 시리게 파고들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을 헤아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타올랐습니다. 초가집 마당 한가운데에 우뚝 서 있는 오래된 감나무가 보였습니다. 앙상 가지만 남은 감나무는 마치 아버지의 쓸쓸한 뒷모습 같았습니다. 이주는 유서에 그려진 지도를 떠올리며 감나무 아래를 살폈습니다. 어린 시절 수없이 뛰어놀던 곳이었지만 그 아래에 그토록 깊은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도는 감나무의 뿌리 깊은 곳 돌무더기 아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주는 망설임 없이 손으로 흙을 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손톱 밑으로 흙이 파고들고 거친 나뭇가지가 손등을 긁어 상처를 냈지만 그는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흙덩이와 돌을 파헤치며 얼마간 파고들었을 때 그의 손에 단단한 것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자 오래된 나무 상자의 일부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먼지에 뒤덮여 색이 바랬지만 견고하게 만들어진 듯 했습니다. 이주는 마음을 졸리며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 상자를 끌어내는 둔탁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주는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비단천에 조심스럽게 쌓인 2가지 물건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비단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영롱한 빛을 잃지 않은 은비녀 하나와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해진 화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머니의 비녀, 그리고 아버지의 화첩이었습니다. 비녀는 그의 어머니가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비녀는 그의 손 안에서 작게 떨리는 듯 했습니다. 유서에서 아버지는 이 비녀를 팔아 자신을 살렸다고 고백했었습니다. 평생 비녀를 간직하고 싶다는 어머니의 소원을 저버리고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죄인의 길을 택했던 아버지의 뼈아픈 희생이 이 작은 비녀 하나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비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어머니의 채취와 아버지의 회한이 뒤섞인 듯한 아련한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듯했습니다. 낡고 바랜 종이 위에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생생한 그림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고요한 산사의 풍경, 흐드러지게 핀 꽃들, 정겹게 오가는 장터의 사람들, 그리고 어린 시절 자신과 어머니의 모습까지. 그림 속의 자신은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고 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를 멈춰 세운 것은 한 여인의 초상화였습니다.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윤씨 부인은 지금과는 다른 고혹적인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속에서 윤씨 부인은 항상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붓끝에서 태어난 이 그림들은 생명력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주는 그림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이 알던 무뚝뚝하고 거칠었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림 속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변을 보듬던 예술가의 영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재능을 숨긴 채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이 빛나는 재능마저도 땅속 깊이 묻어두었던 아버지의 삶이 이 화첩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주는 화첩을 든 채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이슬이 그의 얼굴에 맺혔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다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번 눈물은 단순히 후회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숭고한 사랑과 감춰진 재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제야 알게 된 자신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버린 비정한 사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꿈마저 기꺼이 포기했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깊은 사랑을 가졌던 아버지였습니다. 이주는 은비녀와 화첩을 품에 안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그의 뜨거운 눈물이 스며들었습니다. 모든 오해가 풀리는 순간 아버지의 진정한 유산이 그의 마음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품고 살아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은 이주는 은비녀와 화첩을 품에 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새벽의 차가운 이슬이 그의 얼굴에 맺혔으나 그의 마음 속에는 후회와 슬픔을 넘어선 새로운 감정의 물결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고 조심스럽게 화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담긴 이 화첩 속 그림들은 이미 그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지만 아직 그의 눈길이 닿지 않은 마지막 페이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주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아버지가 그려낸 자연의 아름다움, 고요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윤씨 부인과 자신 어머니의 모습에서 그는 아버지의 깊고 섬세한 내면을 엿보았습니다. 그림 한 장마다 아버지의 감춰진 고통과 사랑이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드디어 화첩의 마지막 페이지가 나타났습니다. 닳고 바랜 종이 위에는 다른 그림들과는 확연히 다른 지극히 개인적이고 따스한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이준과 아버지 이한의 모습이었습니다. 해맑게 웃는 어린 이준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고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에 어떤 시름도 없는 듯 온화하고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림 속 두 사람은 푸른 들판 위를 뛰놀고 있었으며 아버지의 손에는 작은 연이 들려 있었습니다. 연은 막 하늘로 날아오르기 시작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이주는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직접 만든 연을 들고 자신과 함께 들판을 뛰어다니던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고단했던 삶 속에서도 아버지는 짧게나마 그에게 순수한 기쁨을 선물했었습니다.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그러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한때가 그림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이주는 그림을 한참이나 응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아버지가 그에게 남긴 마지막 편지이자 모든 오해를 씻어내는 가장 명징한 증표였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 환한 미소는 결코 위선이나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과 행복이었습니다. 가난과 세상의 풍파가 그 미소를 지워버렸을지언정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늘 그 행복한 순간이 살아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맺혀 있던 모든 원망과 분노, 그리고 지울 수 없으리라 여겼던 상처들이 그림 속 아버지의 미소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그를 지키려 했음을,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숭고했는지를 마침내 온전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그림 속에서 이주는 자신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평생 찾아 헤매던 답이었고, 이제야 비로소 얻게 된 평화였습니다. 이주는 젖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주머니 속에서 3개의 구리 동전이 묵직하게 존재감을 그려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자신을 위해 치렀던 대가, 사자와의 거래를 통해 얻어낸 찰나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 그 동전들은 이제 단순한 쇠붙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과 이준의 삶을 이어준 가장 신성한 매개체이자 영원히 이어질 사랑의 징표였습니다. 그는 동전들을 꺼내어 그림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차가웠던 봉전들은 그의 손안에서 온기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먼 동쪽 하늘에서 붉은 해가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한 여명은 초가집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고 감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드는 첫 햇살이 그림 속 어린 이준과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구리 동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그림은 더욱 생명력을 얻는 듯했고 동전은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습니다. 이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후회나 슬픔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절망 대신 새로운 희망과 결연한 의지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비단 은비녀와 화척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걸었던 고단한 삶의 발자취, 그리고 아들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 자체가 가장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이주는 그 유산을 계승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예술가로서 세상을 사랑하고 아름다움에 그렸듯 자신 또한 아버지의 따뜻한 시선을 배우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며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는 화첩을 조심스럽게 덮고 은비녀와 함께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3개의 구리 동전은 그의 손에 다시 쥐어졌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더 이상 미해결의 숙제가 아니었습니다. 깊은 깨달음과 용서, 그리고 영원한 화해를 통해 그들의 인연은 더욱 단단해진 것이었습니다. 이주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졌습니다. 새로운 삶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떠났지만 그의 사랑은 이준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아버지의 그림을 통해 삶의 의미를 깨달았으며 구리 동전의 무게만큼이나 소중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한 발 내디뎠습니다.
평화로운 마을의 아침은 그에게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